어떻게 보면 후계자로 굉장히 이름이 거론됐었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그러면 이 김여정은 어떻게 보면 좀 뒤로 밀려나온 건가요? 포당한 건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김여정도 김주애도 그 후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탑스페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그 후계자 지명은 받지 않고 있지만 김정은이 뭔가 있을 때는 그 대신에 뭔가 한다. 그런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근데 서열이 김주애가 역시 김정은 패밀리니까 좀 서열이 높고 그 다음에 김여정다. 근데 김여정은 이 시기에 좀 그 후계자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남북 정상회담 때 그 사인하려고 하는 김정은한테 펜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뭐 데브카타 할 때 가위를 들어주거나 그거는 후계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냥 후계자 자격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제거 지도자하고 부하 같은 그런 관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여정 쓸쓸하겠다. 한쪽 끝에 있는. 포커스 아웃. 이야. 주말 드라마 같아. 음악 진짜 해장하다. 없는 게 아니구나. 아유 슬프다. 이 2월 8일이에요. 와, 이걸 또 찾아낼 거 아니야, 다들. 영접의식이 능숙히 진행되었습니다. 그 뒤에 따라가잖아. 어머나, 너무 뒤로 갔다. 이걸 찾아낸다고? 그 김여정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사진이 뿌여서 그렇지 김여정. 원리야? 좀 슬프다. 동생을 저기다 데려다 놨네. 아니 원래 김정은 옆에 항상 이게 옆에 붙어 있었었는데 지금 저 어떻게 보면 저 구석 자리에 좀 이렇게 있게 된 앉아 있는데 본인 속이 말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김여정은 실제 뭐 실세였지만 그 당시부터 북한 안에서 좀 김여정에 대한 반발을 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었어요.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뭐 첫 번째 너무 그 눈에 띄는 행동 너무 좋아하니까 아 그게 좀 말도 안 된다고 북미 외교나 그 남북 외교나 주도했기 때문에 그거는 강경파 안에서는 그거 그 우리가 가를 길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김정 패밀리하고 그 김여정 패밀리는 차이가 있다. 몸통이고 교까지다라고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식으로 구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8년도 김정일이 8월 달에 쓰러지고 네. 이제 정신 의식 차려서 첫 번째 한 행동이 이제 후계자를 누가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후계자로 막내가 좋겠다고 해서 막내로 정해졌고 그 후에 이제 몇 번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이제 김여정이가 어떤 그 핵심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도 당 사업을 하고 싶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김경희 비서가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라.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김정일이 하도 비판을 많이 해서 암탉이 울면 뭐 나라가 망한다. 그래 뭐 민비가 이시조선을 망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실. 해놓고요. 그래서 뭐 차관급 이상 간부 중에서 여성 있는 게 이전에 김복신이라고 부총리가 김일성 때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거든요. 근데 그건 그러면서 또 김여정은 또 나와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막 굴고 당사업하겠다 그러고 뭐 이제 오빠 뒤에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눈에는 일단은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저 그림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역시 사랑은 내리사랑이다. 여동생보다는 자기 딸이 더 이쁘다. 아유. 그건 분명한 거죠. 박진호 이거 이상한 드라마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 사람들은
좀 김정은한테 상의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면 김정은 갑자기 화가 나니까 너무 무섭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 김여전 쪽으로 가고 좀 상의하다가 어떻게 할게요가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김여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그 김정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거나 리설주도 그렇게 생각하죠. 리설주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김정은 일가를 좀 부각시켜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 마키노상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우리 여정이한테 스페어라고 하지 말라. 아,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 비밀로 간직해온 그 속마음인데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면 어떡합니까? 에? 안 그래도 요즘 여정이 그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아, 큰일 났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 영상에서는 적어도 정말 이제 보이지 않는 수준이지만 어디 붙어 있긴 했어. 딱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그럼 김여정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김여정이 한때는 이 대남 메시지를 총괄하면서 북한에서 인사도 김여정 통해서 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막강했었어요. 예전에 오빠 잿더리 갖다 주던 역할은 이미 진작에 폐기됐어요. 그렇죠.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로 폭파하던 그 순간부터 김여정은 굉장한 강경파의 맞아요. 대남 메시지를 총괄했다는 거예요. 플러스 인사권한 일정 정도까지. 그랬던 김여정이 요즘 말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앙 행사 일단 화면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김여정 입장에서도 이렇게 밀리다가 아무리 여동생이지만 언제 그냥 밀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이 긴급 ICBM 미사일 발사를 기습 지시한 적이 있어요. 그랬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장거리로 포착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언론도 홋카이도 인근 해역에 낙하할 것으로 일본 정부가 예측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대한민국 언론에서 기습 지시를 하면서 무슨 9시간 만에 쏘냐. 이건 기술력의 한계고 그만큼 ICBM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거다라는 분석들, 비판적인 분석이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에 김여정이 담화문을 냈어요. 바보들이기에 일깨워주는데 남조선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 그냥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말이 나와 알려주마 이러면서 우리가 늦은 게 아니라 위원장 동지의 지시가 있었는데 가장 좋은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마침 대피시켜야 할 시민들이 많아서 발사 현장을 정리하고 시민들을 다 피하느라 9시간이 걸린 거다. 이런 얘기네.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을 지냈던 봉영식 교수가 이런 논평을 했는데 전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김여정의 논평은 점점 아마추어화되고 있다. 이 말인즉슨 불필요한 김정은 정권의 속내를 자꾸 본인의 논평 속에 담아낸다. 그러는 이유는 무언가 조급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혹시 리설주와의 보이지 않는 권력 암투 속에서 빚어진 거라면 타이밍은 맞잖아요? Why not? 아니 정확히 그런 게 방금 말씀하신 걸 느꼈던 시점이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 분량이 줄어. 분량이 줄면은 자기 순서가 왔을 때 말이 길어지고 말을 세게 합니다. 너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 거야. 갑자기 그 말에 원래 쓰던 말을 뭐 순하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비교해서도 좀 세게 하고 길게 하더라고요. 긴 말을 계속해요.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어. 진짜 포커스는 뭐냐면 북한이 뭔가 계속 쏴요 지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김여정이 막말하면 또 ICBM을 쏘고 또 막말하고 ICBM을 쏘고. 근데 이번에 그 북한이 ICBM을 발사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B-1B 랜서 이른바 그 죽음의 백조라는 걸 띄웠잖습니까? 미국이 띄우고 또 우리는 그 F-35A를 띄웠는데 띄우고 난 다음에 북한이 뭘 발사했냐면 KN-25 600mm 방사포 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면은 지금 그 사거리를 보면은 요걸 지금 이 평안 남도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했는데 그걸 남쪽으로 돌리면은 어디가 딱 들어가냐면 바로 청주와 군산이 포함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 지금 B-1B랑 F-35A를 띄웠지. 우리나라 F-35A 기지가 청주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띄우면은 우리가 이게 전술 핵무기를 방사포에 실어가지고 청주공항이랑 군산공항 날려버리겠다.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지금 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이 아이가 등장하면서부터 김여정 사라졌고 현송환 사라졌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엄마인 리설주와 입김이 굉장히 사졌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스탠스를 아주 잘 취하고 있는 거야. 스탠스를 잘 취하고. 그러니까 현모양처처럼 싹 옆에서 그러니까 여기 딱 보고 자기 딸을 딱 세우고 있는 거 보면 아
이설주도 보통이 아니다. 맞아. 그리고 김여정이 저 끝에 가 있는 거 보면 두 여인 사이에 뭔가가 있다. 이설주하고 김여정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만약에 계산에 김정은에게 무슨 신변의 이상이 생긴다면 김여정의 스탠스가 어떨까요? 장성택이 죽는 거 봤잖아요. 만약 김주애든 김주은이든 뭐 김주성이든 누가 올라가서 잡으면 자기 먼저 제일 먼저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설주도 긴장하고 있을 거고 짧은 기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첫 번째로 견제해야 할 여성은 바로 김여정이다. 그러니까 수렴 청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김여정 여태 아까 박근호 기자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간부들이 까다로운 보고서를 김정은한테 올릴 때 물어본다잖아요. 심기가 어떠냐. 그건 김여정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 김여정이도 지금 머리가 아주 복잡할 것 같고 김주애 등장으로 이설주도 복잡할 것 같고 이 싸움을 보는 김정은 마음도 어쨌든 시작은 자기가 해놨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구도로 굴러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김여정도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세력이 그 장성택 세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력이 힘센 사람한테 반드시 옆에 사람이 붙습니다. 원래 그 며느리하고 신우이가 관계가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네. 북한도 그래요? 뭔가 이상한 드라마입니다. 아, 북한도 그래요? 시어머니보다 시누이를 더 싫어하고 시어머니보다? 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북한은 선전선동 잘하는 나라라서 우리가 보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김여정이 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김주애가 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우리가 다 보는 게 아니니까 좀 그런 계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김정은의 세컨드 레이디. 이 사람들이. 아주 쟁쟁한 이들 사이에. 즉 예술단의 공연을 앞두고 사전 점검차 내려온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 일행은 현재 KTX를 타고 강릉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김여정과 이 현송월은 네. 사실 이만가 하기 전부터 이름은 좀 익숙한데 솔직하게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거든요. 뭐 하는 사람? 서울 때문에 유명했다. 일단 두 사람 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선전선동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성월 같은 경우에는 공식 직책이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에요. 부부장. 네, 일부 부장인데 이 부부장이라는 게 사실 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명예직이고요. 그냥 있는 존재고 모든 실무는 다 이 부부장이 한다 보시면 되고요. 김정은을 세상에 알리는 그 김정은을 포장하고 김정은의 어떤 손과 발이 돼서 어떤 그의 업적을 어떻게 보면 기리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궁금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송월과 김여정은 김정은이 주는 역할만 받아서 그 역할에 한정돼 있는 꼭두각시 노릇일까? 인형 노릇일까? 아니면 실체적으로 권력이 있는 실세일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한 가지 장면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지난 6월 북한에서 당 정치국 회의가 열렸어요. 김여정과 현송월이 그때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유심히 봤는데 이 정치국 회의에서 당 간부들을 막 질책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김정은이 당 간부들 질책하고 조용원이 나와서 거의 뭐 무릎 까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두 명의 여인이 강단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 간부들을 김정은과 조용원처럼 똑같이 질책합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그 두 명의 여인이 바로 김여정과 현송월이었어요. 그 두 명의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당에서 지시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목표 관찰을 안 하느냐. 왜 너네들 마음대로 일을 똑바로 안 하느냐 하면서 간부들을 혼냈던 두 명의 여성이 북한 역사상 이런 장면 없었어요. 없었죠. 여성이 당 간부들을 김정은 앞에서 다그친다.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었습니다. 딱 그 두 명이 바로 김여정과 현송월이었어요. 그래서 간부를 가르치는 간부, 간부의 간부라는 평가를 지금은 이 두 여성에게 내려도 적절하다. 실체가 있는 권력 구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